6.25는 미국이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짠 계획된 전쟁이었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포탄이 잘 떨어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피난민들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포탄 시험을 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낙동강 근처까지 밀리게 한 뒤에 제주도에서 준비된 미 군함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사상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역사를 강의한다는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정말 심하다. 이곳은 덕치면 덕치지서, 또 여기는 우리나라에 두 곳 딱 남아있다라고. 망루, 덕치 망루입니다. 저 망루는 6.25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빨치산이 준동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3층이었답니다. 1층은 무기를 두고 2층은 숙식을 하는, 잠을 자는 곳이고 3층은 경비관총을 놓고, 남부군이라든지 그런 6.25 전쟁을 보면은 이 망루가 가끔씩 보이거든요. 이 전라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 어디 곳이든지 망루가 대부분 다 있었는데 지금은 망루가 남아있는 곳이 한 두 곳 정도, 여기하고 우남망루,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우남망루, 지금은 옥정호에 많이 수몰이 되어서 동네는 흔적이 없는데 우남망루는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옥정호 근사한 카페 옆에 우남망루가 철거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빛을 잘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곳 해문산 그러면 덕치, 쌍치마을, 우리가 잘 읽혀 많이 들었 해방구, 북한군 점령 시기에 해방구라 불렸죠.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에 군경이 진압을 못합니다. 군경 진압이 51년도 한 10월 달까지 가요. 그동안 여기는 해방구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을 수복하려고 토벌군들이 들어와서 51년 8월경에 군경 토벌 때가 이 해방구 쌍치와 덕치마을을 해방을 시킵니다. 당시 해방시킬 때는요, 무지막지하게 해방구에 살았던 주민들은 모두 빨치산으로 취급을 한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경상도에 가면은 거창양민 학살 사건, 산청 함양 학살 사건,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해방구에, 그러니까 빨치산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싸그리, 군경은, 토벌꾼들은 빨치산의 한 무리로 본 거죠. 저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해방구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어요. 순창과 임실은 산악지대예요. 소백산맥이 쭉 내려오면서 이 소백산맥 줄기들이, 해문산 같은 경우에는 830m 정도 높이 산맥이 제법 괜찮아요. 그 계곡에 되게 좁은 들판이 있었는데 이 덕치 마을은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제법 넓었어요. 이곳을 해방구로 삼은 이유는 여기서 곡식을 키우고 먹거리를 장만하게 한 지대로 만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요, 47년도는 북한에서 흥남 비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46년도에 북한은 이미 흥남 비료를 끊어버렸어요. 수풍 전기도 끊어버렸어요. 우리 남한은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이 굶주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하필이면 가뭄이 들어요. 46년만 하더라도 풍년이 들어서 전국이 사람들이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은 쌀을 자유롭게 국가 통제를 벗어난 미국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47년도에 그렇게 쌀값이 폭등한 가운데 겨우겨우 먹고 살 굶주림이 시작되는 그 47년경에
박헌영의 빨치산, 남로당 빨치산들이 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46년도 10월 1일 날 대구역 사건, 대구역 폭동으로부터 미군정이 남로당을 누르니까 남로당원들이 산으로 가게 된 거죠. 산으로 간 남로당원들은 산세, 자기 군세를 넓히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 청년들에게 구술을 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거나, 그래서 저 산에서, 저 회문산에서 진을 치면서 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이 마을로 내려와서 이 덕치지서라고 그러죠. 덕치지서 경찰서를 공격을 하고 이 근방에 있는 쌀, 곡식들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전 얘기죠. 6.25 전쟁 전 얘기죠. 아시다시피 순창과 임실 이 근방은 빈한한 농촌지대였어요. 농민들조차도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경우였어요. 그 상황에서 빨치산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경찰들이 견뎌내기가 힘들 만큼.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촉탁경찰이라고 해서 지서마다 10명 정도씩 끌어모아서 그 친구들한테 저기서 밤에 잠을 자면서 24시간제로 풀로 가동을 시켜서 빨치산들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5가구가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그 마을 자체에 또 순례를 시킵니다. 이 경찰들뿐만 아니라 빨치산과의 대립이 6.25 전만 하더라도 많은 동네에서는 심각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6.25가 딱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빨치산들이 드디어 이곳을 점령하고 지서와 경찰에 소속되었던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여기가 특히 전라남도가 북한군 진주 시기에 한 3개월, 2, 3개월 사이에 전국으로 6만 명의 피살자가 났는데 그중에 4만 3천 명이 전라남도가 피살자가 났어요. 여기는 특히 이 빨치산의 세가 셌다고 표현하면 되나? 그래서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그 2개의 논문에서는 왜 전라남도가 6만 명 중에서 4만 3천 명의 피살자가 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작성자도 이해가 안 되고 저 역시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6.25가 터졌을 때 피난민들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항공기에서 포탄 실험을 포탄이 터지나 안 터지나 보려고 그 젊은 친구가 왜 그딴 얘기를 한자라도 책을 보고 중간자적인 위치를 써야지.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한테 뭐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식구가 그래요. 당신은 왜 인기가 없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다니느냐? 저는 공부를 해서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던 이 편향된 정부 지식을 제대로 잡아주고 싶어요. 제가 인문학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럴까 한 발 한 발 찾아가면서 이렇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재미를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즐기고 싶은데 뭐 즐긴다는 건 좀 그렇고 하나라도 더 알면은 좋지 않아요? 모르는 부분,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던 우리 지식을 제대로 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937년도 게르니카라고 아시죠? 게르니카 학살. 피카소가 게르니카 학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나치가 정말로 무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게르니카 한 지역을 폭파시켜서 그때 죽은 인구가 1,500명이에요. 우리가 6.25 때 몇 명 죽었어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인류 사상 있을 수 없는, 동족 간에 있을 수 없는 학살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피카소는 감히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를 못했대요. 지금은 잊혀진 역사가 되죠. 잊혀진 역사가 됩니까? 그 당시의 좌우의 이념 분할이 지금까지, 지금요, 좌우부
지금 내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상적인 내전이라고 그러죠. 6.25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사실 그랬지. 박헌영의 남로당과 미군정 간의 그 중앙에서의 이념 분할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 지역, 이 덕치 마을까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좌우 극자와 그 우들이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들조차도 갈피를 못 잡는 이념의 내전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전에도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좌익과 우익의 그 이념 분쟁은 심각했었다. 그렇다면은 이 6.25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조차도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국군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죽었고 죽였다. 이유는 신분 계급제, 소장농과 지주 간의 이 갈등이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찾았던 이유는 신분 갈등제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지 않을까. 지금도 좌우 내전이 일어난다면은 신분 갈등 이 부분이 통할까요? 지금은 그게 많이 통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단순한 이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비난한 대부분 소장농들이 90% 정도니까 소장농들의 마음을 흔들려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당시 전라도에는 일본 식민지 때 땅이 많이 개척이 됐죠. 그래서 그 많은 땅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반과 소작인 갈등, 그 갈등으로 나눠지니까 태백산맥의 조정래 소설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소작인과 양반들의 계급 갈등으로 보더라고요. 갈등은 다양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다른 지방보다는 특히 전라남도 지방이 농토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것이다. 다양한 얘기가 많죠. 그 동네에 어떤 지도자가 빨치산 지도자가 되느냐도 있고, 특히 4.3 때 보면은 송요찬 구사단 사령관이 5km 해변 마을로 철수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빨치산으로 보겠다. 사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삐라를 뿌렸는데 반해서 그 당시 11사단에 의해서 해방구 마을이 여기뿐만 아니라 경상도라든지 전국에 해방구 마을을 수복할 때 토벌을 할 때 삐라를 뿌리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줘버리면은 빨치산이 대피할 시간을 벌고 그런 기회를 주기 싫었던 거죠. 해방구에 있는 모든 빨치산 포함해서 주민들은 모두 다 빨치산으로 몰아서 보이는 족족 제가 빨치산을 공부를 하면서 책을 많이 보면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경찰과 토벌대를 욕을 하는 게 사전 경고도 없이 들어와서 무작정 집집마다 다니면서 쏘아주겠다. 이불 보따리를 들고 애를 얻고 산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을 경기관총을 설치해놓고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그때 그 경우가 51년도니까요. 전방에서는 중공군하고 국군하고 밀고 싸우는 이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나던 경우였어요. 11년도 1.4호태 때 서울이 침략당하고 난 뒤에 밀고 밀리는 그 상황에 경상도, 전라도 이 아래쪽 빨치산들의 준동은 이승만 정부로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강력한 토벌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충청도에 가면은 대둔산, 경상북도는 태백산 근방에, 경상남도는 신불산 근방에, 전라도는 지리산, 회문산, 불갑산 좀 넓어요. 그래서 전라도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피살자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 사상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글이라도 더 보고 책 한 자라도 더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지리산, 빨치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빨치산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분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항미투쟁한 영웅으로, 투사로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두둔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득치마을, 쌍치와 득치마을 피해자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회문 망루라 그러죠. 저기에 3층에 경비관청을 쏘아놓고 빨치산들과 6.25 전까지, 6.25 전까지죠. 6.25 때는 아예 여기는 해방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본 자료에는 2군데만 있던데, 사실 빨치산 자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